네, 오늘 미국 대선 토론이 이제 진행이 됐고요. 뭐 2차적으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으로 대선이 이제 한 두 달이 남았는데 그 두 달 동안도 어, 뭐 계속 엎치락뒤치락 할 겁니다. 지지율 엎치락뒤치락 할 거고 누가 승자가 될지는 아직은 몰라요. 그리고 두 달 동안 또 어떤 그 공약이 또 바뀔지도 모르고 새로 생길지도 모릅니다. 계속 추적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오늘 있었던 이 대선 후보들의 토론 어떤 결과로 진행이 됐는가 뭐 평가는 엇갈립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많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아시다시피 해리스 트레이드냐 아니면 뭐 트럼프 트레이드냐 누가 우위를 점하냐에 따라서 엇갈리죠. 뭐 오늘 당장 그 흐름을 보면 좀 해리스가 좀 우위에 있다 뭐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해리스냐 뭐 트럼프냐. 근데 이건 뭐 또 바뀔 수가 있죠. 또 금방 바뀔 수 있는 문제고 오늘만 놓고 본다 그러면은 약간 뭐 해리스 쪽이 좀 잘하지 않았느냐 하는 의견이 우세인 것 같습니다. 뭐 평가는 이거죠. 미국 시청자 입장에서도 뭐 한 63% 정도가 해리스가 이겼다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 대단한 건 아니에요. 뭐 첫 토론인데 트럼프가 판정패다. 해리스가 우위를 보였다 그러는데 약간 그런 느낌은 들었죠. 뭐 압승이다 그런 건 없고 지난번에 바이든과 트럼프의 어떤 토론을 보면 바이든이 좀 노세한 그리고 트럼프가 그나마 좀 쌩쌩한 느낌이 있다면 이번에는 반대로 트럼프가 뭔가 좀 노세한 느낌이 들고 해리스가 좀 쌩쌩한 느낌 그리고 사실은 뭐 트럼프가 못했다 뭐 이런 느낌 그 다음에 해리스가 뭐 정책에 있어서 우위를 점했다 그런 느낌은 거의 없었다는 제 생각입니다. 없었어요. 그러니까 정책에 있어서 누구 정책이 선명하고 누구 정책이 합리적이고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뭐 그런 관점에서 토론을 본 건 아닌데 결국 정책이라는 것은 이번에 뭐 대마 관련법도 그렇고 암호화폐라든지 그 다음에 또 친환경 정책 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은 둘이가 이제 그 날짜가 갈수록 좋은 걸 서로 딸 수밖에 없죠. 트럼프가 얘기하는 좋은 거 해리스가 가져올 수밖에 없고 해리스 쪽에 좋은 거 트럼프가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표만 얻으면 되니까 지금은 그게 급하니까. 예, 그래서 정책 같은 경우는 선명성 뭐 구분되는 게 있습니다만은 시간이 지날수록 좀 애매모호하게 서로 표 얻기 위해서 그런 공산이 큽니다. 그럼 결국은 뭐 어느 인물을 찍을 것인가 뭐 인물 특히 이거는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 대선이나 그 뭐 예를 들어 그다음 총선 이런 걸 보면 솔직히 그 안에 있는 정책을 보고 찍는 케이스가 잘 없잖아요. 지금 이것도 정책을 보면서 그런 느낌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물에 대한 어떤 우위로 결국 갈리는 게 아닌가. 누가 더 트럼프를 싫어하는가. 누가 더 해리스를 싫어하는가. 누가 트럼프를 더 좋아하는가. 누가 해리스를 더 좋아하는가. 이런 느낌이 강하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벌어진 건 아무래도 이제 이 첫 토론이죠. 두 후보는 첫 토론입니다. 첫 토론이기 때문에 아마 트럼프가 좀 앞서지 않을까 느낌이 강했거든요. 관록이 있고 방송도 많이 했고 토론도 많이 했고 근데 해리스도 물론 그런 수많은 토론을 거쳐왔지만은 이런 대선 토론 건 것은 처음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의문점이 있었다고요. 잘 해낼 수 있을 것인가? 해리스에 대한 어떤 대중적인 의문 이게 그냥 풀렸다 정도. 전 이게 뭐 아마 크지 않았는가? 뭐 보면 제법 뭐 제법이라 하긴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좀 능숙하게 이렇게 넘어가는 받아치는 자기 불리한 것들 이런 것도 잘 넘기는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뭐 저 대통령이 되면 자기가 내놓은 정책을 그대로 수행하는 것도 100% 없지만은 여러 가지 돌발 변수가 많습니다. 자기가 한 일이 잘못되기도 하고 그런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돌파하는가를 보고 싶은 마음이 크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마도 뭐 해리스에 좀 점수를 좀 더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도 막 흥분해서 뭐 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좀 약간 이상한 소리도 있었지만은 그런 것도 좀 줄어들었는데 아무래도 해리스가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안정감을 좀 보여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장중에 미국 시장에서 조금 반영이 되어 있지만 우리 장중에 이제 좀 안타까운 건 미증시 끝나고 나서 미국 시간으로 밤 9시에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진행되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시장이 열려있는 오전 10시에 시작된 거예요. 이런 게 좀 답답하죠. 우리가 먼저 검증한 느낌이 드니까. 자, 이렇게 진행될수록 저도 그런 걸 느꼈지만은 해리스가 안정적으로 잘 하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리스 관련된 주가 좀 움직였다 봐야 되겠죠. 근데 공교롭게도 이거는 이번 대선 토론과는 관계가 없었는데 이게 진행되기 전에 열렸던 미국 시장에서 금융주가 급락이 나왔거든요. 예, 이건 대선 토론과는 상관없는데 마침 금융주가 급락이 나왔다는 거. 아무래도 금융주 규제 완화 쪽은 트럼프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럼프가 들어서게 되면 법인세 감면, 뭐 규제 완화 이런 쪽을 통해서 봤을 때는 친기업적인 느낌은 좀 더 주는 거죠, 트럼프가. 근데 해리스가 유리하다 보니까 마침 우리 쪽도 미국 시장에서 금융주가 빠졌듯이 금융주가 가장 많이 빠졌습니다. 거기에는 약간 대선 토론의 느낌도 있었지만은 그 전날 미국 금융주가 빠진 것도 영향이 있었다. 어쨌든 간에 공교롭게도 금융주가 많이 빠졌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장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내용이 이미 양쪽 트럼프와 해리스가 공통적으로 밀고 있는 쪽, 누가 되더라도 상관없는 쪽이 많이 이렇게 좀 주목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쪽은 오히려 세론이 될 수가 있다. 뭐 트럼프가 잘했던 해리스가 잘했던 이건 이미 이제 결과치가 나오는 거니까 재료 노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보는 것, 그러니까 뭐 바이오 CDMO라든지 뭐 대마초, 암호화폐 이런 쪽은 좀 경계하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게 역시나 토론이 끝나거나 시장이 진행될수록 이쪽 관련해서는 주가가 빠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세론이죠, 이것도. 그렇죠. 이쪽은 세론으로 안 좋았고. 그리고 가장 이제 주목을 받았던 쪽은 역시나 태양광이라든지 친환경 쪽, 전기차 쪽, 뭐 풍력이나 이런 쪽, 신재생 전기차 이런 쪽이 강력한 힘을 보였습니다. 예, 근데 안타까운 점은 뭐냐면 우리 시장이 늘 그렇지만은 돈이 없다 보니까 어느 한쪽으로 강력하게 수급이 몰리면 나머지는 다 빠진다는 거. 그게 안 좋았죠. 그게 안 좋았습니다. 반도체, 삼성전자는 또 빠지고 나머지 섹터, 뭐 반도체는 전체가 안 좋았고, 자동차 같은 경우도 전날 미국 시장 영향을 받았지만은 안 좋았고, 예. 그러니까 딱 요쪽만 좋았다는 거죠. 딱 요쪽만 좋았다. 방산주는 어땠습니까? 방산주는 사실은 뭐 어느 쪽이 하더라도 뭐 저는 별 상관없다는 생각, 중단기로 볼 때는 약간 힘이 엇갈리긴 하지만은 별 상관이 없긴 해요. 근데 아무래도 지금 나와 있는 건 트럼프가 우위를 보이는 게 방산이나 조선이나 이런 쪽이 유리하다라고 보지 않습니까? 이건 공식적으로 맞아 떨어지진 않는데, 그래서 보면 방산주는 그냥 엇갈렸어요. 급등 나온 것도 있고 개별적으로 호재가 있으니까 급등 나온 것도 있고 또 뭐 빠진 쪽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방산주 쪽은 중립 정도로 놓고 보더라도 나머지 종목들이 다 빠지고 친환경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왔다는 것은 역시나 해리스의 우위를 보인 게 있지 않을까. 그럼 이게 이 분위기가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 아주 이게 뭐 오래 간다고 생각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2달이 남았고 이번에 대선 토론 결과는 해리스가 트럼프를 씹어 먹었어. 해리스 지지율이 떡상이야. 이런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해리스가 한 번 더 검증을 한 겁니다. 자기의 존재를 검증한 거예요. 그래서 판정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KO승이 아니고 판정승 정도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판정승에 따라서 이런 종목들의 흐름이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는 뭐 길지 않을 수도 있죠. 2달 안에 또 지지율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자, 토론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미국의 슈퍼스타 테일러 스위프트가 대선 토론 후에 해리스 지지를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뭐 우리 아시지 않습니까? 다른 것 사업 없이 자기만의 어떤 공연 앨범만으로 조 단위의 돈을 걷어들일 수 있는 거의 유일무이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테일러 스위프트. 예전부터 민주당 쪽이었죠.
근데 이번에 좀 뭐 조용했었는데 이 토론이 끝나고 나서 그냥 공식적으로 해리스를 지지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아마도 해리스 쪽에 조금 무게감을 실어주고, 그래서 이 관련주의 움직임들을 놓고 봤을 때, 관련주의 움직임을 놓고 봤을 때 약간 해리스 트레이드 쪽이 좀 더 진행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이후에는 특히나 이제 우리가 기억하시겠지만은 2차 전지라든지 친환경 관련주가 세게 맞았는데, 그 이유가 사실은 지금은 박빙인데 그렇게 맞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언제 맞았습니까? 트럼프 후보가 그때 피격당했을 때, 그리고 대선 토론이 바이든과 있었을 때 압도적이지 않습니까? 바이든을 압도했고, 거기다가 피격 사건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아서 트럼프 쪽으로 확 기울었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쪽으로 무역 당시에 기울다 보니까 관련주들, 사실은 중립으로 놓고 봐야 되는 수많은 뭐 2차 전지든 아니면 뭐 친환경 관련주든 신재생이든 그쪽이 세게 맞았거든요. 최소한 세게 맞았던 부분은 회복이 돼야 된다. 그 부분은 회복이 안 됐었습니다. 사실 그 부분은 최소한 회복되고 나서 그 다음에 해리스와 트럼프의 향후 남은 2개월 동안 여정을 보면서 대응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과도하게 쏠렸던, 트럼프에 과도하게 쏠렸던 부분이 이제 약간 회복되는 국면으로 갈 것이다 정도,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뭐 2달 남은 대선 결과 누가 알겠습니까? 아직은 오차 범위 내에 있다. 이번에 뭐 트럼프를 케어시킨 것도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도하게 트럼프 트레이드로 몰렸던 안 좋았던 종목들, 그 종목들이 다시 해리스 트레이드에서 정상화되는 과정을 당분간 보일 것이다 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대선 토론을 맞이해서 관련된 뭐 섹터와 종목들 어느 정도의 영향이 있을 것인가, 의의가 뭔가, 자,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께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